트럼프 행정부가 3월 초 가동에 들어간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미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 없는 젊은 층과 수십 년 동안 자녀를 다 키운 장년, 노년층들이 귀국을 선택하고 미국을 스스로 떠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이 예산 인력 문제, 소송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나 3월 10일 가동하기 시작한 셀프 디포트, 즉 자기 추방, 자진 출국 프로그램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CBP 홈 앱을 통해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미국에 다시 합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셀프 디포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Now my administration is launching the CBP Home app to give people in our country illegally an easy way to leave now and self-deport voluntarily. 2억 달러를 들여 캠페인을 주도해온 크리스틴 롬 국토안보부 장관은 자기 추방과 강제 추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비교하며 셀프 디포트를 선택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롬 국토안보부 장관은 자기 추방을 선택하지 않았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되면 하루 $1,000씩 벌금을 물고 다시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반면에 자기 추방을 선택해 자진 출국하면 재산유지, 합법 비자 신청 등이 가능해진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And over 100,000 illegal aliens have been arrested. If you are here illegally, you're next. You will be fined nearly $1,000 a day, imprisoned, and deported. You will never return. But if you register using our CBP Home app and leave now, you could be allowed to return legally. 국토안보부는 3월 10일부터 4월 초까지 한 달도 안 돼 CBP 홈 앱을 통해 자기 추방을 보고하고 미국을 떠난 사람들이 5,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등 주요 언론들은 공포에 살기보다는 스스로 귀국하려는 지역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료에 주로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에서 아직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밝혔습니다. 반면에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해당 지역민들을 탐문한 결과 미국서 20년 내지 30년이나 살아온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기 위해 귀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서 20년 내지 30년이나 살아오면서 자녀들을 다 키운 장년층, 노년층들이 이제는 출신국으로 되돌아가 여생을 보내려는 일종의 여기민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처음에는 누가 이용하겠냐며 조롱을 당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자기 추방 프로그램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폭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 CBP 원 앱으로 미국에 들어왔던 93만 명이나 트럼프 시대에서는 CBP 홈 앱으로 스스로 떠나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이들이 대거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소했던 유학생 비자를 모두 회복시켜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취소된 유학생 비자는 2,000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학생 비자 신분을 회복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 100일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적인 코스 변경을 단행했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의 학생 비자를 아무런 통보도 없이 취소시키고 추방시키려 했다가 180도 유턴해 백지화시키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사전 통보 없이 취소했던 유학생 비자를 모두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사법부에게 밝혔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전격 취소된 유학생 비자는 2,000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학생 비자 신분을 회복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IHE 인사이드 고등교육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80여 개 대학에서 1,900명이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유학생 비자를 취소당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야 하는 황당하고도 당혹스러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는 대학가 시위를 주도한 유학생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 옹호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유학생 비자나 영주권까지 취소했습니다. 그러다가 각 대학으로 확대하면서 범죄 기록을 뒤져 음주운전 등 각종 기록이 나오는 유학생들의 비자까지 집중 취소시켰습니다. 이민당국은 특히 서비스 시스템 등록부터 말소시키고 곧바로 유학생 비자를 취소한 후에 통보하고 유예기간 없이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유학생들은 미 전역에서 수백 명씩 국토안보부와 유학생 비자를 위한 서비스 시스템을 관할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부와 미국 내 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내부 논의한 결과 사전 통지 없이 유학생 비자를 취소시켜 법정에서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코스를 180도 변경해 취소했던 유학생 비자를 모두 회복시켜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아가 정부 데이터들을 뒤져 각종 문제들이 나오는 유학생들을 포착해 비자 취소 조치하는 방안을 아예 중단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외국 유학생들을 대거 내쫓을 경우 미국의 유학원은 외국 학생들의 발길까지 막아 미국 대학들에게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반미 감정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피난처 도시들 16곳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현재 연방 예산은 연방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것으로 행정부가 마음대로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민 단속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로컬 정부 간의 법적 투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지원 유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16개 시군 정부들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16개 시군 지역들에 한해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자금 지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릭 판사는 트럼프 일기 때에도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중지에 제동을 건 바 있는데 2기 때에도 똑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릭 판사는 현재 연방 예산은 연방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것으로 행정부가 마음대로 지급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금지 판결은 미 전역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 16개 시군들에만 적용돼 실제로 연방 자금 지원이 동결된 지역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소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연방 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 16개 피난처 도시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산타클라라 카운티, 시애틀, 포틀랜드, 뉴멕시코의 산타페,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 커네티컷의 뉴헤이븐 등입니다. 이번 판결은 펜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선 치안과 교육, 교통 등과 관련된 연방 지원금을 동결할 것으로 경고한 데 대해 16개 시군에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1심 판결에서 중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연방항소법원,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적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부는 불법 이민 단속이나 DEI, 즉 다양성 정책 폐지를 협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지역에게는 교통 등 사회기관 시설 지원 자금을 중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말에 끝나는 현 회계연도 예산은 이미 연방의회에서 마련된 것으로 제공을 중지하거나 삭감하기 어려울 경우 10월 1일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아예 제외하는 방법으로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 또는 삭감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려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하원에서 예산안이나 법률로서 미리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3명만 이탈하면 무산되는 면도날 차이 다수당이어서 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체류자들 가운데서도 정밀 추적해 추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뉴욕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각종 패롤로 미국에 일시 체류해온 256만 명에게 출국령 통지가 보내지기 시작했고, 대학가에서 테러나 반미, 반전 시위에 가담한 이유로 유학생 비자나 영주권이 취소된 외국인이 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기, 허위 진술을 한 귀화 시민권자들에게도 박탈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그치지 않고 합법 체류자, 합법 이민자들에게로 관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네 부류의 합법 체류자, 합법 이민자들을 정밀 추적해 추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뉴욕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첫째, 바이든 시절 각종 패럴로 미국에 들어와 일시 합법 체류해온 난민망명 희망자 256만 명에게 패럴을 순차적으로 종료 또는 취소시키고 7일 안에 미국을 떠나라는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 CBP-1 앱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던 93만여 명이 이제는 트럼프 시대에 CBP 홈 앱을 통해 신고하고 미국을 떠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TPS라는 임시보호 신분으로 합법 체류해온 베네수엘라 출신 60만 명, IT 출신 50만 명, CHNB라는 플랜으로 입국한 4개국 출신 53만 명 등 모두 256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집단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대학가의 반전 시위를 테러단체로 분류한 친하마스 시위로 규정해 유학생 비자는 물론 영주권까지 취소하고 있는데 4월 24일 현재 270여 개 대학에서 1,800명 이상이 취소되고 추방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 한인 여학생 정윤서 양은 영주권자들인데 대학가 시위로 친하마스로 몰려 영주권 취소와 추방 대상에 올려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외교정책에 반하는 대학가 시위 지도자들을 중점 추적하더니 이제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아직 본격화되고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트럼프 일기 때를 감안해 볼 때 문제가 드러나는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해서도 시민권 박탈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귀화 시민권을 박탈한 사례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 300명으로 연평균 11명에 그쳤으나 트럼프 일기 때 3년간 94명으로 연평균을 3배나 급증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1967년 정치적인 이유로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이래 주된 사유로는 범죄 기록이나 사기 결혼 등을 숨겼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로 꼽히고 있습니다. 넷째,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22개 주들로부터 소송당해 시행 사흘 만에 제동이 걸려 세 곳의 연방지법, 세 곳의 연방항소법원에서 계속 동결돼 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5월 15일 심리하고 6월 말 안에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 중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자들도 흉악범죄를 저질렀거나 테러 혐의를 받으면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외국 감옥에 보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이 이제는 영주권자들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등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이 아이스에게 불법 체류자들로 오인돼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사태가 속출한 데 이어 미국 시민권자들도 사실상 추방당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미국 시민권자들도 사실상 미국서 추방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들일지라도 형사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엘살바도르 등 외국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의 메가 감옥인 세코트에는 미국서 보낸 추방자 300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트렌데 아라구아 갱단은 137명과 엘살바도르 MS-13 갱단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들일지라도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엘살바도르와 같이 미국과 합의한 외국의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국과 제3국 출신 추방자들을 수용키로 합의한 중미 국가들은 엘살바도르와 함께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스트 중의 워스트라며 흉악범들을 위주로 미국 시민권자라 해도 외국 감옥으로 보내면 사실상 추방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자들 중에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테러 분주나 형사 범죄자들을 지원하고 부추긴 혐의가 인정되면 외국 감옥으로 보내 사실상 추방할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반전 시위대들을 테러단체로 지정한 친하마스, 반유대 시위로 분류해 학생 비자는 물론 영주권까지 취소하고 추방시키려 하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도 같은 혐의를 부과해 조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셋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외국 감옥에 보낸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을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추방하게 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 거주하던 가르시아라는 한 가장이 잘못 추방돼 엘살바도르 세코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연방 대법원이 미국에 다시 오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음에도 엘살바도르 정부의 거부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번 추방하면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이 보낸 출국령 집단 이메일이 일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도 잘못 보내진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 난민 망명 신청 패롤로 미국에 들어왔던 93만 명에게 출국령을 집단 이메일로 통보하면서 그들의 담당 변호사, 후견인들에게도 출국령 이메일이 보내져 혼란을 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불법 체류자로 오인돼 체포됐다 풀려나는가 하면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령 집단 이메일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이민 변호사,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변호사, 커네티컷에 사는 의사 등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들인데 최근 국토안보부 산하 CBP 세관 국경보호국이 보낸 이메일을 받고 황당함을 토로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들 미국 시민권자들이 받은 CBP 이메일에는 미국에서 머물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7일 안에 미국을 떠나라.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한 출국령이었습니다. 이들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이 본국인데 왜 고국을 떠나야 하는지 황당해하면서도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고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애를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집단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일부 잘못 보낸 것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황당한 이메일을 받은 변호사들이 분석해본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CBP1 앱으로 미국에 들어왔던 93만여 명에 대한 패롤, 즉 일시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도 잘못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CBP1 앱으로 미국에 들어왔던 93만 명들에 대해 그 수속을 맡았던 이민 변호사들이나 후견인 역할을 해주었던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도 똑같은 출국령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출국령 이메일을 받고 황당해하면서도 오류로 판단하고 사태 파악 후 무시하면 되지만 일시 체류 허가자들과 영주권자들은 미국을 떠나야 할지 거부하고 있다가 체포 추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들이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령 이메일을 받을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잘못 보낸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스팸 메일로 치부하고 CBP의 출국령을 무조건 무시했다가 지시 불이행으로 엉뚱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 잘못 보낸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CBP의 출국령 이메일과 비슷한 스팸 메일들이 기승을 부려 금전적 피해를 입을 소지도 생겨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신속 추방하고 나섰다가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허용을 받은 후 일시 중지되는 엇갈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적대국 외국인법 적용을 허용했으나 사전 통지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추방 시도를 일시 중지시키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시대에만 3번 적용됐던 227년 된 적대국 외국인법까지 발동해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신속 추방하고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법원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엇갈린 명령을 받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으나 이번에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추방 시도를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토요일 새벽 시간대에 7대2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 북부에서 수감 중이던 베네수엘라 갱단한 수십 명, 수백 명을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신속 추방하려던 계획을 일시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ACLU 전미시민자유연맹이 추방 대상자들에게 추방 사실을 충분한 시간 전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스페인어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영어로만 통보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개입해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연방대법원은 특히 ACLU 소송 제기에 하급법원의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개입해 토요일 새벽 시간에 전격 중지시키는 보기 드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얼마나 미리 사전 통보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ACLU는 제소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12시간이나 지나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민들보다 테러 분자 외국인들을 더 중시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쓸모없는 소송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227년 전인 1798년에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갱단원들을 신속 추방할 수 있다고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 통지와 같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적대국 외국인법 적용 신속 추방도 일시 중지시킬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시대에만 단지 3번 발동했던 적대국 외국인법을 4번째로 발동해 지난 3월 중순 261명을 추방하며 그 가운데 베네수엘라 갱단은 137명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해 악명 높은 초대형 감옥인 엘살바도르의 세코트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그중 메릴랜드에 사는 가르시아라는 한 가장이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엘살바도르 출신 갱단인 MS-13으로 잘못 분류해 추방했다가 또 다른 거센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방대법원은 잘못 추방한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 정부에게 권한이 넘어갔다고 미뤘고 백악관을 방문했던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국민을 미국으로 다시 송환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물론 최고법원의 명령까지 거부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반감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대로라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한 5월 15일 연방대법원 심리와 6월 말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효율적인 추방 작전을 위해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식의 민간 추방 사업으로 일대 전환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50억 달러를 투입해 이민 구치시설 수용 능력을 4만 1,000명에서 10만 명으로 배가시키고 민간 회사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보수 법원들이 있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추방 대상자들을 대거 수용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 첫해 100만 명을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작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 공룡업체 아마존식 민간 추방 사업으로 일대 전환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식 추방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첫째 450억 달러나 투입해 이민 구치 시설의 침상을 현재 4만 1,000개에서 10만 개로 2배 이상 급증시키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450억 달러는 연방의회에서 첫 번째 예산조정법안에 포함된 1,750억 달러가 통과되어야 하므로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스 연간 예산보다 22배나 급증하는 규모입니다.
둘째, 예산 확정 이전에 이민 구치 시설의 수용 능력 배가를 추진하기 위한 듯 민간 회사들에게 계약을 맺고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디프로이드 리소스 회사에게 38억 5천만 달러를 지급키로 계약을 맺고 텍사스 포트 플리스에 수만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이민 디텐션 텐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국경 지역에서 이민자들을 억류하는 텐트촌을 운영해왔는데 국경 체포자들이 급감하는 바람에 이제는 텍사스 군기지에 초대형 이민 디텐션 텐트를 구축 운영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오그룹에게 15년간 10억 달러 지불 계약을 맺고 뉴욕에 1000명, 미시간에 1800명을 수용하는 이민 구치 시설을 운영토록 맡겼습니다. 코어 시빅사에게는 텍사스 딜리에 미성년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이민 디텐션 센터를 구축해 5년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셋째, 추방 관련 소송에 걸려도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남부 보수 지역들인 텍사스와 루지애나 지역에 이민 구치 시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100여 곳의 이민 디텐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스는 이번 10만 명 수용을 추진하면서 텍사스 포트 블리스를 중심으로 수만 명을 한꺼번에 수용키로 했고 두 번째로는 루지애나에 대거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추방 대상자들이 텍사스와 루지애나 이민 구치 시설에 들어갈 경우 주로 시골 교고지 지역들이어서 변호인들을 통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져 자포자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AP통신은 해석했습니다. 더욱이 텍사스와 루지애나는 남부 보수 지역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소송을 당해도 우호적인 판결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집중시켜 신속 추방을 최대화하려는 시도로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